이번 시간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구글 애널리틱스 4인데요. 자, 잠깐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걸 우리가 알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상점을 하나 낸다고 하겠습니다. 장사를 한번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분들이 연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일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차고 넘치죠. 잠도 못 잘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될 거고 그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와야 되죠.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팔 때도 너무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매겨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야 될 거예요.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광고도 필요하겠죠. 광고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 광고를 하려면은 누구에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고객들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여성복을 파는데 20대 남성에게 이제 광고를 한다. 의미가 없죠. 이런 거는 즉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과 그리고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물건을 저렴하게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물건을 팔 때도 적절한 가격을 매겨야 될 겁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실은 동일하죠. 오프라인이라 그러면 상품을 이제 소싱하는 방법,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죠. 사실 상품을 소싱 어디서 가져올 거냐,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서 가져올 거냐, 딱 한 번 팔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팔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물건들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옷을 파는데 잠깐 반짝 한 열흘 동안 팔고 그리고는 이제 끝낸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되죠. 내가 뭐 이번 여름에는 여름철에 해당되는 옷들을 팔겠지만 가을이 되면은 가을철에 어울리는 옷을 팔아야 될 거고 겨울이 되면 좀 두껍고 난방이 좋은 그런 옷들을 또 팔아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옷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싱에 대한 거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옷가게를 낸다고 치면은 이 옷을 어떤 식으로 진열할 거냐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를테면은 이것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옷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매장들에 가보면은 옷을 어떻게 진열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옷들을 어떤 식으로 진열했을 때 더 구매욕을 생기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백화점이든 이런 매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조언을 하죠. 이거는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저건 저기다 둬야 되고 옷과 옷 사이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너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옷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진열을 하게 합니다. 즉 이 방법들 하나하나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 4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고 가져온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어떤 정보들을 꺼내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의미 있는 정보들을 꺼낸다는 얘기는 그 정보들을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내 쇼핑몰에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적용했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거야. 이거는 이제 허황된 꿈인 거죠. 허황된 꿈인 거죠. 내가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인공지능을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랑 똑같죠. 내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게임에서 다 이길 거야.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오프라인이라면 이렇게 상품들 소싱하고 가격 결정하고 진열 방법 또 광고들 이제 전화 광고를 할 건지 뭐 지역 신문에 낼 건지 혹은 아파트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보면 또 이렇게
광고들 막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파트에다가도 엘리베이터에 그런 광고들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제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거는 이제 내 가게를 어디다 둘 거냐? 내가 이 가게를 이제 쉽게 말해서 큰 거리에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그곳에 둘 거냐? 근데 거기는 또 비싸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하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골목 안에 둘 거냐? 골목에 두면은 가격은 싼데 그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둘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일 거예요. 자, 고객 분석. 내가 이런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올 거냐? 이런 것들도 분석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럴 거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쩌면은 지금 이 이후로 있는 제 강의들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돈이 걸린 문제거든요. 실제로 내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사용을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굳이 그렇게 쓸 이유도 없고 즉 내가 이미 가게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팔 수 있을까? 현재 하루에 100만 원어치 팔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하루에 1000만 원어치를 올려야 되겠어. 이런 매출 목표를 가진 상태에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좀 깊이 다가가게 될 거예요. 작은 그 점 하나까지도 살펴보게 될 건데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돈하고 관련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 나는 이제 가게도 없고 나는 온라인으로 쇼핑몰도 없고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굉장히 재미없는 강의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블로그를 써서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제 맛집에 대한 정보들을 써서 혹은 영화라든지 음악에 대한 정보들을 써서 사람들이 내 글을 보게 하고 내 글을 본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되게 하고 거기서 광고 수익을 내가 받겠다. 이를테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로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블로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아는 게 필요하죠. 쉽게 말해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 게임 글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를테면은 귀농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쭉 쓰여져 있다. 그러면은 한 번 보고 다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아예 그냥 이제 귀농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블로그를 찾는다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얻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크겠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도 클 거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귀농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관심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고객 분석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하려고 해요. 고객 분석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봅시다. 이제 UA하고 뭐 GA4 이렇게 써놨는데 UA는 이제 Universal Analytics의 약자고요. UA는 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2012년도에 시작된 구글 애널리틱스의 공식 브랜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게 2020년도 들어오면서 GA4, 즉 구글 애널리틱스 4로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로운 브랜드가 하나가 생겼어요. 새로운 브랜드가. 자, 즉 방법이 조금 달라진 게 새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UA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2023년 7월에 더 이상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지 않겠다, 저장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공식 종료를 선언했어요. 즉 지금 시점에서 거의 그래도 50% 이상의 사이트들은 다 UA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니버설 어널리틱스,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2012년도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걸 쓰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든다, 새로운 블로그를 만든다, 새로운 쇼핑몰을 만든다, 혹은 기존에 있던 쇼핑몰을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UA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내년 7월이 되면은 종료되고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더 이상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GA4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 4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첫 번째,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 분석 툴입니다. 무료 웹 분석 툴, 무료. 자,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할 수 있는 웹 분석 툴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통계 및 머신러닝 기술, 웹과 모바일 방문자, 즉 이전에 큰 차이가 웹과 모바일 쪽인데요. UA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PC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때에 나온 게 UA예요. 2012년도. 인터넷을 한다는 얘기는 곧 컴퓨터를 사용해서 랜선을 꽂고 거기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아이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면서 점점 인터넷 환경 자체가 PC 환경이 아니라 스마트폰 환경 쪽, 모바일 환경 쪽으로 바뀌죠. 모바일 환경 쪽으로 바뀌면서 구글에서도 더 이상 UA만으로는 모든 것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2020년도에 GA4, 구글 애널리틱스 4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과 모바일 방문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케팅, 웹사이트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전에는 이걸 하려면은 말 그대로 내가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이를테면은 어떤 쇼핑몰을 가지고 있다. 이 쇼핑몰에 어떤 제품을 어떤 사람들이 찾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별도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개발자에게 여기에 맞는 코드를 짜게 하고 그리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신호를 외부에서 캐치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였죠. 분석을 해야 됐죠. 물론 작은 쇼핑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드는 비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아예 커다란 대기업 정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글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중소 기업들이나 혹은 이제 개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UA죠.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됐던 거죠. 이걸 지금까지 쭉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GA4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뜻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내 사이트에 들어왔냐? 누가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내가 올려놓은 청바지를 보고 갔냐? 누가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티셔츠를 샀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경로로 들어왔느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혹은 다른 어떤 사이트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PC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와서 뭘 했나? 뭘 봤나? 그냥 청바지만 보고 청바지만 샀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청바지가 아니라 티셔츠를 보러 들어왔다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청바지를 샀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객 분석에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제 주력합니다. 즉
판매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여기 와서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그걸 이제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데이터로 삼는다는 얘기죠. 왜 구글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를 만들었을까?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 구글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기는 해요. 자, 구글이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것처럼 거의 세계에서 IT 쪽으로는 거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기업입니다. 처음에 구글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그럴 거라고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이제 특히 이제 구글 처음 시작한 세르게이 분인하고 이제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퍼드대에 이렇게 좀 대학원 과정 중에 있으면서 이제 이 검색 엔진을 처음 만들었다 그러죠. 구글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야후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야후 쪽에서 와서 이 구글 검색 엔진을 보기는 봤는데 구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가 검색이 너무 잘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구입을 포기를 했었다 그래요. 뭐 너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로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하자마자 바로 그 아래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와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그 페이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겠죠. 링크를 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자, 이게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이런 종류의 그 이제 포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링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해서 원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리로 가게 중간에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구글에서 생각했던 역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광고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구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검색 엔진들은 사람들이 여기에 1초라도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1초라도 더 머물러 있기를. 즉 내가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2페이지나 3페이지 뒤에 나오게 그런 식으로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정밀도를 원했던 거죠. 굳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페이지가 뜨는 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좀 검색이 좀 덜 돼야지 아주 잘 되지 않아야지 사람들이 2번, 3번 검색을 하고 2번, 3번 검색할 때마다 페이지가 새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고 오래 머무를수록 광고를 더 많이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의 이윤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르게이 분인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 아주 뛰어난 검색 엔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존에 있었던 그 검색 엔진 회사에서 사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두 학생의 그 지도 교수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투자자를 알아봐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직접 회사를 만들어 봐라. 이래서 나온 게 구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구글은 이제 링크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초기 화면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키보드로 뭔가를 칠 수 있는 그 창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이제 키워드를 넣고 엔터를 치면은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오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글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구글은 이제 광고 매출로 돈을 법니다. 오히려 광고 매출로 돈을 벌려고 했던 다른 이제 이런 포털들은 다 좀 문을 닫거나 굉장히 이제 축소되었던 반면에 구글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조금 특별한 광고 매출이 있었던 건데 이를테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모든 광고가 다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이제 키워드를 내가 집어넣을 때 청바지라고 이제 키워드를 치면은 예전에는 청바지에 관련된 링크는 보여주지만 광고는 청바지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거를 아무거나 무작위로 혹은 순서대로 보여주는 정도였어요. 즉 나는 청바지라고 키워드를 계속 쳐서 찾고는 있지만 광고는
거기에 자동차 광고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특히 구글 쪽에서 처리한 게 뭐냐 그러면 청바지라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많은 광고 사이트 중에서 청바지에 관련된 사이트를 보여주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찾는 정보와 유사한 혹은 내가 찾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광고들을 보게 되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사이트들이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구글은 이제 광고 시장에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매출 효과를 보게 되죠. 2021년도 매출은 753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90조 원 정도가 되는 거고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광고 매출 역시도 612억 달러 73조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주식을 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매출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좀 사회적인 문제죠. 이제 금리라든지 여러 것들 때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IT 기업들이 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구글은 여전히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구글이 보면은 여기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이라서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말 그대로 광고를 위해서 구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게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를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즉 그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애드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즉 내가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구글의 광고를 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누군가 내 블로그로 딱 들어왔을 때 위쪽에 아래쪽에 내가 코드만 집어넣어주면 거기에 구글의 광고가 뜨게 되고 이 광고 노출에 따라서 나는 구글로부터 광고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을 또 처음 시도한 데가 이제 구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좀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거고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해주기 시작을 하죠. 그게 애널리틱스예요. 구글 애널리틱스. 이걸 구글 마케팅 플랫폼에 가지고 있고 이걸 일반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5년도에 구글은 이제 얼친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게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1 초기 버전인 거죠. 맨 처음 구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 즉 그 웹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가져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2007년도에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브랜드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으로 좀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걸 다 오픈을 해주죠. 그래서 무료로 쉽게 웹페이지, 웹사이트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해주죠. 2016년도에는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되고 2018년도에 웹과 웹에 주로 웹에 있었던 것에 이제 앱 관련된 스마트폰이 사실은 2007년도에 출시가 됐죠.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가 되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쪽 계열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오히려 PC보다 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됐는데 웹과 앱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속성들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GA4, 구글 애널리틱스 4가 처음 나오게 되고요. 이게 현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화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 화면 자체가 여전히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구입을 하셨으면 책을 이제 고객을 끌어오는 구글 애널리틱스 4라는 이 책을 사셔서
책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따라하다 보면 뭔가 좀 틀린 부분들을 찾으실 거예요.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틀리냐 그러면 책이 나왔을 때하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어요.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그 사이트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진행을 할 때 화면이 뭐가 조금씩 바뀌어요. 화면이 뭐가 조금씩 어떤 게 새로 나오기도 하고 새로 없어지기도 하고 있었던 메뉴가 좀 바뀌어가지고 다른 쪽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쭉 같이 따라 해보시면은 제가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의가 나간 다음에 또 바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바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시면은 메뉴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2020년에 나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 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아마 올해가 지나면은 조금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23년도 7월 달에 더 이상 유니버설 어널리틱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중단이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더 이상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저걸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죠. 2023년 7월부터 더 이상 데이터를 모으지 못하는데 즉 누가 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이거를 내가 저장할 수가 없는데 저거를 쓸 이유가 없겠죠. 기존에 있었던 자료는 그대로 이제 보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료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글 애널리틱스 4, GA4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간별로 GA4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 툴 사용량에 대한 통계를 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텍3라는 제가 정확하게 회사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스트리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보면은 여기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 툴이 구글 애널리틱스 이것만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요거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 나머지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는 지금 20개만 보였습니다. 앞에 있는 거 20개만 보였는데 그 뒤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픽셀도 있고 얀덱스, 메트리카 이런 것도 있고요. 워드프레스의 jetpack도 있죠.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 구글 애널리틱스죠. GAD를 가장 많이 쓰고 여기 맨 앞에 있는 거는 즉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블로그 웬만하면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블로그에 트래픽 분석 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들은 아마 많지 않죠. 즉 안 쓰는 경우가 지금 35%인 거고 그리고 GA를 쓰는 게 55%인 거고 요 두 개만 합치면 지금 벌써 이제 35에 55 합치면은 90%죠. 90% 이상 0.6, 0.8이니까 90.8% 거의 91%라는 얘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거나 안 쓰거나 요것만 하면은 벌써 이제 91%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이 정도가 됩니다. 트래픽 분석 도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보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전체의 85.8%를 차지해요. 85%.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다 합치면은 100%를 좀 넘을 건데 이거는 아마 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좀 딱 합쳐서 100%가 되진 않아요. 한 군데에서 GA하고 이제 페이스북 픽셀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합쳤을 때 100%가 이제 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픽셀만 쓰는 게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하고 페이스북 픽셀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구글 애널리틱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느냐, 해야 되느냐, 내 웹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지, 그리고 내 사이트가 모바일 친화적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방문자들은 내 블로그에 혹은 내가 만든 이 온라인 상점에 오는 그 방문자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이 필요한지, 사이트 방문자들은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뭔가 웹페이지, 웹사이트를 분석하고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가 구글 애널리틱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웹사이트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구글 애널리틱스는 이것만 집어넣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예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실천해야 되죠. 그것까지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즉,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